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드를 진행하는 오차즈마 오종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트렌드도 살펴보고 또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활용 방법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모바일 마케팅 전체적인 전략을 짜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트렌드 3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중심으로 이제 전략도 짜시고, 뭐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등 여러 가지 채널들을 조합을 해서 고객을 이제 팬으로 만드는 이런 궁극적인 전략을 좀 짜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트렌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모바일 트래픽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는 곧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특히 네이버 중심, 검색 엔진 중심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브랜드가 중요해지고요.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말은 브랜드에 열광하는 팬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컨텐츠인데요. 과거에는 텍스트 기반 혹은 이미지 기반의 컨텐츠가 중심을 이뤘다면은, 지금은 물론 텍스트 이미지도 있지만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자 참여의 컨텐츠형 등등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모바일에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컨텐츠의 핵심은 모바일에서 보기 쉽고 참여하기 쉬운 컨텐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트렌드 3가지는 모바일, 브랜드, 컨텐츠 이 3가지가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모바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케팅의 각각의 채널들에 대한 어떤 사용 시간인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넘어가면서 TV나 다른 기존의 매체보다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는 컨텐츠를 다 스마트폰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기존 매체보다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노출을 시키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마케팅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플랫폼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검색 기반의 네이버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물론 SNS에는 페이스북 말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SNS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이고요. 어차피 페이스북이 하는 걸 다른 채널도 다 따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미리 우리가 트렌드를 좀 잡아 놓으면은 다른 SNS도 마케팅하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검색량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쁜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PC와 모바일의 검색량 추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모바일에서 검색량이고요. 보라색이 PC에서 검색량인데, 예쁜 원피스, 여성들이 이제 쇼핑을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보시면은 모바일의 검색량이 더 많아요. 뭐 최근에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더 그 폭이 많이 늘어났고요. 쇼핑을 위한 이런 예쁜 원피스 같은 키워드 외에도 홍대 맛집과 같은 키워드는 전통적으로 모바일의 트래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쁜 원피스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혹은 홍대 맛집을 우리가 마케팅해야 되는 어떤 오프라인 매장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이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죠. 기존의 홈페이지라던가 블로그라던가 동영상 등등을 모두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가? 라고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모바일에서 예쁜 원피스의 어떤 PC 트렌드를 봤더니, 과거에 쇼핑몰이 이제 붐을 일으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검색량이 많다가,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고 한 2012년, 2013년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PC에서는 더 이상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동일하고요. 반면에 모바일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이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인데 보시면은 PC는 정체가 되어 있지만 모바일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대표적인 홍대 맛집 같은 키워드도 지금 검색량이 있지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일한 평행선을 이렇게 긋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은 이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는 일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정확한 수치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제 검색량이 올라가고 언제 검색량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PC에서는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짜실 때 내 아이템은 PC에서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내 아이템은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는 예쁜 원피스 아니면은 맛집 이런 걸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생산하잖아요, 컨텐츠를. 근데 마케터들은 대부분 PC에서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쇼핑이라던가 맛집에 비해서 모바일 검색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통계적으로도 전체 검색량이 PC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PC와 모바일, 어떤 아이템이 많이 검색이 되는지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 아이템은 어떤 건지 이렇게 검색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서비스들 보시면 다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PC 서비스는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요. 예, 줄이면 줄였지 더 이상 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노출되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노출시키는 걸 목적을 하셔야겠죠. 대표적인 네이버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이 스냅폴라라고, 이제 폴라라는 네이버의 그 SNS가 있는데 이 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폴라를 키우기 힘드니까 검색의 점유율을 활용해서 이제 폴라를 키우려고 지금 노출되고 있고요. 아니면 맛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체적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사진과 그리고 클릭해서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게끔 모바일에서 보고 예약하거나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모바일에서 어떤 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베타라고 이게 붙어 있습니다. 베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죽이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계속 모바일에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화되려면 아마 한 2, 3년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좀 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검색, 전통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 마케팅에서 중요했던 네이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페이스북 한번 알아볼 건데요. 페이스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대부분 많이 소비를 하세요. 타임라인에서 내 글들을 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다 스마트폰에서 보시거든요. PC에서 보시는 분은 마케터 말고는 거의 안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 사용 시간 자체가 이 빨간 게 스마트폰 상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 페이스북이 나온 역사는 오래됐지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비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페이스북은 그냥 모바일 서비스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글을 생산한다거나 링크를 단다거나 이게 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들을 생산을 해야 고객이 모바일에서 어려움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은 만약 클릭을 했는데 PC 홈페이지가 나오면 그대로 닫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페이스북 트렌드를 보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형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GIF 형태의 움직이는 이미지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다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지만 이미지만 보고서 이 이미지와 이 글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요점들을 이 텍스트 형태로 많이 적어 놓거나, 혹은 이게 지금 이미지인데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바일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다 이어폰 꽂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거 보다가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나오는 동영상은 소리가 없어도 컨텐츠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경우는 좀 부적합하겠죠. 근데 지하철에서 이런 연예인을 보는데 소리를 안 들으면 컨텐츠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끔 이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굉장히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노출돼야 되는 이 접점에는 이제 모바일이 있는 거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두 번째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브랜드의 이 성장은 이 SNS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 하면은 과거에는 네이버에서 뭐 오씨 아줌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오씨 아줌마에 대한 브랜드를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과거엔 이랬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오씨 아줌마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오씨 아줌마의 마케팅 글을 읽을 수 있고 오씨 아줌마의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컨텐츠가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밴드, 카카오 스토리, 뭐 카카오톡 등등의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체류 시간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얘네의 특징은 구독형입니다. 페이스북을 처음 만들면 아무도 없어요. 친구가. 나밖에 없어요. 이 친구를 이제 맺어야 되는 거죠. 맺어달라.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쉽지 않는 판국에 기업과 고객이 친구를 맺는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브랜드가 좋아야 구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즉, 고객이 어떻게 하면 구독할 수 있을까? 이거는 브랜드의 어떤 파워 혹은 브랜드의 어떤 팬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견고한 브랜딩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브랜딩만 되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상위에 노출시켜야 검색이 되고 보여지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친구만 연결되면 그냥 내가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면 고객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에 지속적으로 내 컨텐츠를 볼 수 있고요. 이 자주 브랜드를 본다는 건 결국 나에게 매출 올려줄 확률이 크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래서 브랜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컨텐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과거에는 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생산하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나머지 SNS 서비스에도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생산을 하는가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참여형, 댓글, 이벤트 등등으로 이 컨텐츠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양한 걸 의미하고 있고요. 다이나믹 로직스라는 곳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고객이 브랜드를 여러 군데에서 자주 본다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브랜드를 4번 이상 본다면은 홈페이지에 방문할 확률이 7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고객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한테 자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SNS인 거죠. 왜냐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지만 SNS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오씨 아줌마 글이네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접근도가 높아지고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도식화 한번 시켜봤는데요. 고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이 있는데 컨텐츠를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브랜딩을 담은 컨텐츠를 고객한테 주게 되면 고객이 지속적으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로 기업된 브랜드가 도달하게 되면은 고객한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결국 고객은 나한테 돈을 쓸 수가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계속 컨텐츠를 주느냐가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SNS를 통한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컨텐츠는
과거의 이미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동영상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브랜딩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스낵컬처라고 되게 이제 짧은 클립에 웃긴 동영상들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컨텐츠라는 게 나한테 득이 돼야 좋은 컨텐츠인데, 만약에 제가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과 별로 관련 없는 뭐 오늘의 명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객들에게 준다면은 사실 고객들은 저를 친구 추가한다거나 저를 구독하는 게 마케팅 때문인데 고객에게 흡족한 만족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컨텐츠죠.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글이든 뭐 오프라인 강의든 아니면 온라인 강의든 등등으로 고객들에게 마케팅 정보를 준다면은 고객들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저를 구독하게 되고 결국 오시 아줌마의 브랜딩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브랜드를 소비하기 좋게 구성된 컨텐츠를 넣어서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이게 모바일 마케팅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컨텐츠, 모바일, 그리고 브랜드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된 컨텐츠를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검색, SNS를 통해서 쏜다. 이게 큰 그림이고요. 이게 재밌습니다. 방문자가 처음에 내 브랜드를 보고요. 뭐 물건을 산다거나 뭐 어떤 회원을 가입한다거나 해서 고객이 되겠죠. 근데 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내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를 준다면은 이분은 팬이 되고요. 이 팬이 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검색에 이제 긍정적인 글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버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긍정적인 버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브랜드의 파워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브랜드, 고객이 신뢰하는 견고한 브랜딩, 그리고 컨텐츠는 고객이 소비하기 좋은 형태의 브랜딩된 컨텐츠, 그리고 모바일은 모바일에 노출되기 위해 이 컨텐츠나 브랜드를 최적화시킨다. 이 세 가지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마케팅 전략을 짜실 때 어느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고 좀 짜셔야 되니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됐어요. 네, 그럼 다음 동영상 때 한번 뵙겠습니다.